오늘부터 1인 1책 쓰기 금요교실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뭐 책이라든가 이 글쓰기, 그죠? 글쓰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책 읽기라는 거죠. 즉 독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독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 읽기가 사실은 책 쓰기에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뭐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근데 책도 안 읽고 책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책은 반드시 아무리 뭐 유명한 기성 작가라도 책 없이는 이 책을 읽지 않고서는 책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자신의 경험담을 쓴다 하더라도 그냥 일기처럼 줄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책 읽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대화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책을 읽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이거든요. 네, 어떤 책을 읽어야 될 것인가? 제가 이거를 세 가지로 이제 나눠봤어요.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 제일 먼저는 동기부여가 되는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기부여가 되는 책은 책 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있죠, 그죠? 많은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동기부여되는 책이 제 인생의 그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동기부여되는 책이 우리가 살면서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제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은 이 책으로 인해서 제가 옛날에 이제 험난한 좀 보기에는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저는 고생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 지옥의 물도 많이 먹었고요. 험난한 인생 역정을 보통 사람들은 겪지 못할 그런 거를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그거를 잠깐 설명할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먼저는 동기부여가 되는 책을 읽어야 되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식이 확장되는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책 쓰기를 전제로 두고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확장되는 책이고요. 세 번째는 책 쓰기와 관련이 있는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동기부여가 되는 책은 뭐 여러 가지 많겠죠. 여러분들도 우리 대표님들도 살면서 동기부여되는 책 뭐 한두 권 읽은 것들 많이 읽었겠죠. 저는 사실은 이 힘든 그 고통의 밑바닥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책을 별로 안 읽었어요. 책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책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물론 제가 뭐 대학원까지 나왔지만은 뭐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보통 인생에 관한 이 삶에 관한 책이 아니라 그 전공 서적을 위주로 많이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었는 것 같은데, 제가 동기부여되는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동기부여되는 책을 꼭 많이 읽으라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동기부여되는 책 있죠. 여러분들도 읽으셨을 테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내 삶의 전환점이 된 그런 책들을 읽으셨으면은 그 책들 중에 한 가지씩, 그죠? 한 개 정도만 돌아가시면서 짧게나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하고 제일 옆에 계시는 분이 최미정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최미정 선생님부터 이 살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책이 있었다면 한 권 정도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어떻게 한 건을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젊은 날에, 이회수? 아, 예. 이회수, 그분을 또 책을 한동안은 접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 문학전집을 접하면서 가난해도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젊은 날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제 삶의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그냥 책을 읽으면 책 속의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여요. 저는 비판 없이. 그러면서 이제는 결혼도 이제 어떤 경제적인 능력 그런 거와 상관없이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가난하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한동안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책을 읽는 동안에 그런 제 생각과 책과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딴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또 책 한 권이라는데 어떤 그 고시 공부 하시던 분들이요. 고시에 패스를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런데요. 다시 그 삶을 자기가 또 이제 생에 또 다른 삶을 살아도 나는 고시를 또 도전할 거다. 네, 이런 것처럼 어떤 자기의 삶을 묵묵히 자기 길이라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던져져서.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필기 소장님. 네, 편하게 청취를 하려고 그랬더니 또 발표하라 그러죠. 네, 저는 뭐, 딱 한 권이다라고는 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최근 한 10년 동안, 그렇죠. 제가 객지 생활을 한 15년 했거든요. 네. 객지 생활을, 가정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한 15년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그 빈방에 들어가는 그런 고독감, 그거를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느껴봤거든요. 거창, 울진, 횡성 이렇게 세 군데 지방을 한 1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 산을 주로 많이 다녔고 책을 많이 읽은 것보다도 저는 이제 산을 많이 다녔고요. 틈틈이 이제 읽었던 책은 이 책이에요. 책꽂이에 딱 있네요. 아하. 법정 스님 책이거든요. 네네. 법정 스님 책인데 여기가 이제 뭐 살아있는 것, 이 책 제목도 뭐 살아있는 것,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게 나와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법정 스님의 잠언집이라고 돼 있는 이 책을 항상 그 가까이 두면서 거의 이거는 뭐 수십 번을 읽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제 공감되는 부분은 무소유의 삶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맑고 향기롭게라고 하는 그 법정의 어떤 그 정신 세계 이런 것들이 현대인이 갖지 못하는 어떤 그 사상이라든가 어떤 생각의 깊이 하여튼 뭐 이 책을 많이 하여튼 접했고요. 네.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때 여기 하여튼 뭐 적은 게 많을 거예요. 그때 여기 이제 뭐 깨알같이 이제 적은 것들이 아우, 많이 적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네. 15년 동안 계속 적은 건데 어떠한 좋아하는 문장에는 뭐 한 15번의 그저 읽은 소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때 감정, 그때 또 어떤 소사, 자기의 작은 역사 이런 것들을 메모하면서 이제 적는 습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하여튼 마음이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할 때는 이 책을 읽으면 좀 평정심을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네. 법정 스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책을 읽기로 시작하고 딱 서점에 갔을 때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 예, 그거부터 제가 쪼그리가 앉아가 땅바닥에 서점 땅바닥에 쪼그리가 앉아가 그걸 읽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 예, 그다음에 하태진 시인님은 하시기 힘드실 것 같고요. 닫혀 있으시네요. 그다음에 공윤수 원장님, 네, 한 말씀. 저도 책한 권이 무슨 인생의 동기부여가 됐다 뭐 이런 개념은 없는데요. 네네. 하지만 뭐 어차피 제가 제일 오래 그냥 항상 읽는 책. 네. 결국은 뭐 저는 뭐 이거 성경이고요. 아, 예, 예. 어차피 성경은 뭐 1년 365일 하루도 떼놓지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생활 속에서나 뭐 어떤 딱 계기가 있어서 그것만 읽고 변화됐다기보다는 그때마다 저한테 주어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기부여도 되어지는 거고 생활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뭐 그런 의미라서요. 네. 그냥 한 권을 얘기한다면 성경을 뭐 저는 얘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네네네. 그다음, 우리 새로 오신 다담맘 테라피님? 맘 테라피. 예, 예,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이름은 박영미입니다. 아, 박영미 선생님. 네네.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들어오셨는데, 이 시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책이 있다면,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소개해 주고 싶으신가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책이 재미있어서 손에서 이제 읽히기 시작한 때가 어우, 예. 초등학교 때 황혼에 오는 종? 음, 황혼에 오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주황색 그 책 표지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거를 그렇게 재밌게 읽어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좀 책 읽는 손에 이제 책이 잡히는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글을 써보겠다고 끄적거리던 게 저는 이제 운문 쪽을 좋아해서요. 네네. 운문 쪽으로 한 8년 정도 썼다가 또 한동안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네. 4, 3까지 먹다가 음, 그 이후를 더 먹고 싶었는데 장어까지 먹고 싶었는데요. 장어는 못하고 또 점점 더 이렇게 밑으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아유, 관심은 항상 가지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아,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책 낭독하는 거를 즐기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예.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낭독하는 강의요? 네, 그리고 제 소망은 책 한 권 내보고 싶습니다. 아, 예. 누구나 책은 쓸 수 있습니다. 그 비법만 알면은 누구나 다 쓸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누구나 다 책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유현진 대표님. 네. 저는 제일 태어났을 때 처음 접한 책이 의학전서거든요. 와. 할아버지가 의사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할아버지는 제가 1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래서 저는 사실 직접 뵌 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 의학전서가 다른 것 때문에 보기 시작한 건 아니고 그때 집에 있던 책 중에서 유일하게 그림이 들어있는 책. 아. 그림. 네네. 전부 도해가 전부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른들한테 꾸지람도 들은 게 너 때문에 할아버지 거 귀한 책이 다 낡는다. 네. 그래가지고 좀 저기 했는데 도해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한글, 그 다음에 한자, 영어, 그냥 이게 다 섞여 있으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림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고
저는 오히려 그거 보다가 한글을 깨우쳤다고 그래요. 네. 그러시는데, 예, 그리고 나중에도 좀 다행스러운 게 제가 한자고 영어고 못하는 편인데 그래도 서적으로 읽는 거 있잖아요. 영문도 이렇게 너무 매뉴얼 본다든가 이런 거가 되게 지금도 편하고 좋아요. 이분 잘 못 되는데 그게 이제 그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정치학 하라고 이제 아버님이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기어코 이과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된 것도 그 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제일 첫 책이고 제일 많이 읽은 책이고 의미가 굉장히 깊은 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유영진 대표님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제가 머릿속으로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싹 스쳐가는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제 동생이 있었어요. 제 터울로 한 10년 정도 차이 나는 동생이 있거든요. 이 동생이 우리 집에 책이 별로 없었어요. 몇 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 10년 정도 차이 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제 동생은 초등학생이었죠.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애가 집에 있는 책이라고는 책은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책이 없어서 못 읽을 정도. 그래서 집에 저는 책이 있어도 안 읽거든요. 안 읽는데 동생은 다 읽으니까 제 집에 이제 왜 우리가 서유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도 동생이 읽는데 동생이 저한테 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까 겁이 나서 동생 몰래 동생이 삼국사 그런 책도 읽고 서유기도 읽고 해서 동생 몰래 새벽에 그 책을 읽는다고 밤새고 이제 저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면은 언니로서의 체면에 안 선다고 그걸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여러 가지 좀 기억이 나네요. 또 처음 책 읽었던 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는데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대표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이 여러 가지 꼭 한 권으로 딱 정하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또 어떤 책이냐면은 오프라 윈프리가 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책을 안 읽었다 그랬잖아요. 책을 읽기 전에 고생을 한 탓에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은 저는 그냥 평범하게 학원을 그냥 운영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기를 당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를 당해서 이제 아는 지인으로 인해서 이제 사기를 당해서 제가 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 학원도 넘어가고 제 집도 넘어가고 심지어 제 이제 은행 통장 잔고가 갑자기 0으로 되더라고요. 0으로 되면서 그리고 적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올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제 지갑 안에 있는 돈, 요게 이제 다 전부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기를 당했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사기죄라는 누명까지 써서 그때부터 제가 거의 한 5년 동안을 이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경찰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수배자로서의.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거의 5년 동안. 그래서 그 5년 동안을 살면서 처음에는 한동안은 그냥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또 살아 있으니까 또 산 사람 또 산 목숨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으니까 또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을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이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떳떳하게 내놓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찾아본 것이 그래도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식당에를 이제 우연한 기회에 식당에 제가 이제 그 지갑에 있는 돈이 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돈도 이제 자꾸 떨어지니까 잠깐 이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빵을 사 먹어야 되지 밥을 사 먹어야 되지 돈이 얼마 없었으니까 그런데 빵을 사 먹으려고 보니까 그 옛날에 그 대구에 제가 대구에 살았었거든요. 대구의 영대 부근에 이제 그 부근에서 중국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중국집을 발견했는데 중국집 빵을 사 먹는데 중국집 그 대문 앞에 이제 사람 구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서빙 그 한다고. 그래서 저는 서빙 한다 그러길래 그 서빙 안에서만 하는 줄 알고 이제 들어가 갖고 물어보니까는 구한다 해서 이제 그날부터 바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밖으로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이제 서빙인 거예요. 이제 배달하는 거. 예. 근데 저보고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랑 같이 나가는데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저는 이제 이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난 다 죽었다고 자존심도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그게 자존심이 있었던가 봐요. 그 아직 남아 있었던가 봐요. 굉장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푹 이제 눌러 쓰고 이제 다녔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니고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감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월급도 못 받고 이제 도망 나온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스스로 도망을 나온 거예요. 쫓겨난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생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당을 이제 또 식당을 가서 이제 취업을 했는데, 식당에서는 이제 주방, 이제 보조 역할이라고 해서 서빙이 아니라도 보조래요. 그래서 주방 보조를 하는데, 그날 당일날 이렇게 취업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니까. 되긴 되는데, 반나절도 못 됐어요. 쫓겨났어요. 어떻게 쫓겨났냐면은, 음식을 씻고, 이제 재료를 갖다가 씻고, 야채를 따듬고, 그리고 이제 썰어야 되는데, 이거 써는 게 이제 잘 못 써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썰어야 되잖아요. 근데 턱턱 이렇게 쓰니까, 이제 사장님이 이제 한참 보고 이제 혀를 차시면서 이래갖고 어떻게 왔느냐고 하면서 반나절도 안 돼가 쫓아내더라고요. 근데 쫓아내면 반나절 비용이라도 좀 줬으면 좋았는데 반나절 비용도 안 주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쫓아내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식이 이제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이제 입에서 이게 식당 생활을 자꾸 하고 또 돈도 못 받고 쫓겨나고 그래도 이제 나는 또 되풀이하면서 또 가고 이러니까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너무나 힘들었고 그리고 내가 갚아야 할 돈은 내가 평생을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을 벌어도 돈을 못 갚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살 의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도 몇 번이나 이제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살면은 끝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삶의 이 전환점을 느끼기 위해서 저는 멘토가 없었어요. 멘토가 있었으면은 이제 멘토에게 물어보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당시까지는 멘토가 없었고 멘토를 구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제 멘토를 찾은 게요. 바로 누구냐 하면은 책이었어요. 책을 읽기로 했었어요. 내가 내 멘토를 책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무작정.
이제 삶의 여러 가지의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삶의 문턱까지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아까 이제 장필규 소장님 이제 그거 무소유 그거 보셨다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서점으로 쫓아가서 본 게 그게 이제 무소유였었어요. 네, 법정선님이 무소유였었고, 그리고 끝날 때까지,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계속 읽었어요. 옛날에 그 대구에 제일서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서점에서 계속 글에 읽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으로 가게 된 거예요. 도서관으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막, 저는 뭐 어떤 책을 정해놓고 읽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을 너무 안 읽었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도 모르고 제가 딱 책을 정해서 읽은 게 어떤 거냐 모르니까 일단은 베스트 된 책을 읽자 해서 베스트 된 책을 갖다가 먼저 골랐어요. 골라서 제가 책을 읽기 시작을 했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왜 책 읽다 보면은 그 책 속에서 또 책을 소개하죠. 그죠? 책 속에서 책을 소개하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 책을 소개해요. 그래서 연결된 거죠. 그래서 그 꼬리를 타서 계속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쭉 계속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책 읽는 게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책 한 권을 읽는데 이게 모르는 말도 많고 그리고 제가 책을 읽으면은 어떤 식으로 읽느냐면은 좀 이게 파고드는 거 있죠. 파고드는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책을 읽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을 읽는데 거의 어떨 때는 뭐 일주일 동안 읽는 것도 있었어요. 책 한 권을 읽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일주일 읽다가 그 다음에 5일 되다가 이게 이제 뭐 한 3, 4일 되다 이렇게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책을 계속 도서관에서 이제 계속 아침에 제가 이제 직장도 그냥 때려치우고 직장도 이제 이제 기소 중지가 이제 풀리고 나서 제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돈을 조금 모아서 이제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도 이 인생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소 중지되고 그런 것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걸 당해서 그런지 세상에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것까지도 했었는데, 예? 그것까지도 했었는데 내가 이 직장을 다닌다고 그만둔다고 해서 겁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장을 계속 다니면은 내 인생에 변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이제 그 당시에 또 가문 바람도 또 불었어요. 가문 바람도 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서로 안 쫓겨나려고 얼굴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뭐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그만두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 거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은 저녁에 왜 뭐 종소리 울리면서 이제 그만 집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도시락 싸갖고 가서 그렇게 읽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자꾸 얼굴 익혀지고 또 되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책을 한 권을 읽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게 읽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아는 사람은 책을 너무 빨리 읽는 거예요. 너무 빨고 한 번 그렇게 이제 자기가 책을 다 읽고 나서 또 책을 빌려가는 거예요. 빌려갈 때 5권씩 이렇게 빌려가요. 5권까지 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5권씩 이렇게 빌려가는데 그 다음날 다 읽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열심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런데 한날 이제 우리끼리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딱 하다 보니까 우연히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책을 많이 읽는 그분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분은 책을 빌려 갖고 가기가 읽었다고 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제 책을 읽은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책을 뭐 많이 읽으려고 욕심을 안 부리고, 우리 왜 보시면은 나는 뭐 책을 1000권을 읽었다, 책을 10,000권을 읽었다, 뭐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는 그 책을 읽은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책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사실 뭐 엊그제 읽은 책도 지금 말하라고 하면 기억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작가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 수천 권, 뭐 수만 권의 책을 읽어도 한 권의 책을 쓴 것보다는 못하다고 하거든요. 수만 권을 읽어도요, 책을 다 기억 못해요. 그분 100권 정도도 기억하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 읽은 것을 갖다가 적어 놓잖아요. 우리 장필규 소장님처럼요 적어놔요. 그래서 그 읽은 것을 이제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걸 다시 보더라도 그때의 그 느낌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동기부여되는 책을 많이 읽었었고요. 제가 그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어요. 저 혼자만 이렇게 왜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성공한 그 케이스를 보고 저는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게 힘이 되더라고요. 힘이 되고 나도 이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책을 읽고, 그리고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속에 이제 또 꿈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책을 또 쓰기 시작했고, 그 책을 씀으로 인해서 또 이제 책 쓰기 코치를 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그 스토리는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동기부여 되는 책, 삶의 이제 전환이, 저는 정말 삶의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책을 읽으면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상에는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이 엄청난 책을 우리는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 읽을 수 없죠. 내가 사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책 못 읽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여러분들도 뭐 몇 번씩 죽었다 깨어나도 이 책 다 못 읽습니다. 이렇게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책을 아무거나 함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가려서 읽자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책을 읽자는 거예요. 이 수천 권의 책을 다 읽지도 못하고 다 읽는다 하더라도 기억도 다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가려서 읽자. 그래서 처음에는 동기부여되는 책을 읽고, 두 번째는 의식 확장이 되는 책을 읽자는 거예요. 의식 확장은요, 내가 이 의식이 확장되면은요, 눈이 떼어져요. 눈이 떼어지고 귀가 밝아져요. 귀가 밝아지고, 그리고 내가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식 확장되는 책들
주로 이제 제가 의식 확장되는 책들은 많이 읽은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잠재의식의 힘이라고 누가 쓴 거냐 하면은 이제 조셉 머피 있죠. 조셉 머피가 쓴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네빌 고다드 시리즈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들을 읽으면은 제가 그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눈이 확 뜨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빌 고다드 시리즈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은 이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왜 아직까지 이런 생각밖에 못했을까? 그러니까 우물 안에 이제 그런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런 힘든 인생을 많이 겪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의식 확장되는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의식 확장되는 책은 조금 어려워요. 읽으려면. 그럼 네빌 고다드 시리즈 이 책이 이제 8권의 책인데 이 책을 읽으려면 저도 이 책 처음에 읽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힘들어서 뭐 책은 또 얇은데도 불구하고 금방 읽을 것 같은데 이 두꺼운 책들보다도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읽었다면 눈이 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권하고 싶어요. 그런데 좀 쉽게 쓰여진 책이 있어요. 이 잠재의식의 힘이라고 조셉 머피가 쓴 책. 이 책은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쓰여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두꺼워서 아이고 이거 읽겠나 했는데 근데 제가 그래도 이 책이 워낙 좋은 거니까 읽어야 되겠다 해서 읽었는데요. 생각보다 술술 잘 읽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딱 권하고 싶은 것은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렸거든요. 이 책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점점 단계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책 쓰기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사에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책 쓰기와 관련이 되는 책이니까 책 쓰기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쓰기에 도움이 되는 책은 어떤 거냐면 책 쓰기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책이겠죠. 예를 들면 어떤 책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고 했을 때 그죠? 만약에 여행에 관한 책을 쓴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행에 관한 책을 쓰면은 그러면 내가 경험했는 것만 쓰는 것보다 물론 내가 경험했는 것을 쓰는 것이 밑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깔려 있어야 돼요. 깔려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사례들을 좀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례들을 찾아올 때 그리고 참고로 할 책들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어떤 책이냐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쓴 여행에 관한 책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될 책들이에요. 어떻게 말하면은 경쟁 도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책들이 경쟁 도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책을 쓰기로 시작을 했다면은 이런 내가 만약에 여행책을 쓰기로 시작했다면 다른 사람이 쓴 여행책들 최소한 한 20권 정도는 저는 사라는 거예요. 사서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행책을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책을 썼는지 내 이야기만 줄줄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썼으니까 나는 이것도 택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새로운 것을 뭐 또 적어놓으면 되지 않겠냐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제 책을 쓴다고 하면은 이 책들을 통해서 내가 또 목차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차 구성. 왜 우리가 책을 쓰면은 이게 책을 사서 구매하다 보면은 책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넘기다 보면은 목차가 있잖아요. 그죠? 이 목차 구성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차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에는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쓴 목차 구성, 즉 책 제목이 있으면은 책 제목 밑에는 장 제목이 있는 거예요. 장 제목이 있고 장 제목 밑에는 꼭지 제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목차는 장 제목은 이렇게 쓰였고 꼭지 제목은 이렇게 썼고 장은 또 몇 장으로 나눠졌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그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례, 그죠? 이 참고 도서를 통해서 나는 사례를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이거 너무 괜찮아. 이 사람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을 했구나. 그럼 나는 이거를 나도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인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례를 통해서 나는 인용을 해서 내 사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요런 책을 읽는 게 여러분들이 책 쓰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먼저 책 읽기에 어떤 책을 읽을 것이냐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책을 쓰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책을 읽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의식 확장이 되는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책 쓰기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나눴습니다. 저는 책 쓰기에 관련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 강의를 강의카 이사하고 제 말씀을 들어보셨잖아요. 한 분씩 이 느낀 점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또 요리장님 한 말씀을 해주시죠. 느끼셨던 점.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또 선생님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몰랐고요. 또 저는 최근에 어떤 김병환이라는 분이 쓴 책, 선생님 읽으셨어요? 알아요, 그분. 네. 책 쓰기 코치이시잖아요. 네. 그분이 쓴 책 중에 책을 많이 읽으면 단기간에 많이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 하는데 조경희 선생님의 사례도 그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게 많이 저한테는 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네.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장필규 소장님. 네. 네. 소감보다 우선 질문 하나. 예, 하셔도 됩니다. 네. 아까 그 세 가지 책을 이제 읽어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각각의 해당하는 책들이 있겠지만은 이거 혹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는 책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는 책요? 그러니까 책을 딱 읽었는데 네네네. 읽어보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의식 확장도 되고 네. 책 쓰기에 관련되는 책이 어떻게 다 했다라고 하는 경험 같은 거 없으세요? 근데 초장에는 책을 지금 많이 읽으신 분은 굳이 첫 번째 제가 동기부여되는 책을 먼저 읽으란 것은 제가 워낙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네네. 지금 많이 읽으신 분들은 꼭 1번은 안 하셔도 되고요. 2번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의식 확장이 되는 책. 지금 현재로서는. 그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을 조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 요게 이제 원래 이런 책들은 조금 형이상학적인 책들이라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어려운 책을 읽으려면 힘드니까 잠재의식의 힘,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이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기본서처럼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술 잘 읽히니까 이 책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독서의 그 생활화에 대해서는 최근에 네. 많이 느끼고 있으면서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윤수 원장님.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잘 생각해서 네. 독서를 좀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도전목표 잠재의식이면 네. 절판이 다 돼 있어갖고 한번 사보려고 그러니까 잘안 중고로 사시면 돼요. 돼요. 네네. 그 책이 계속 다시 또 나왔다가 또 다시 또 절판되고 또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계속. 그래서 중고로 들어가시면은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명, 다담 맘 테라피님. 네. 이름은 박영미고요. 네네네. 저는 글을 잘 쓰려면 어릴 적 항상 이유독 선생님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이거 읽는다고 왜 글을 잘 쓴다고 했지?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참 생겼었거든요. 네네. 저한테 마침 맞게 읽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소망 안에서 또 한 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도전받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갑자기 막 퇴근하자마자 와서 책상에 딱 앉았는데 행운을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종성 선생님, 소장님. 네네. 늦게 들어오셔갖고 잘 말씀 못 들으셨죠? 아니요. 늦게 들어왔는데, 네. 핵심만 딱 세 가지 주시는 걸 들었지. 아, 그러셨어요? 그럼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책을 그냥 무작정 이렇게 이제 뭐 이것저것 막 읽기는 읽었는데, 아까 말씀 주신 이제 이런 좀 어느 정도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를 이렇게 주시니까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네. 또,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고. 한번 해보려고. 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네, 우리, 유인진 대표님. 오늘 첫 출발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동기부여 쪽은 사실은 혼자서 좀 약간 자가 발전이 좀 심한 편이잖아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조금 약간 가라앉히는 책 쪽 이쪽을 더 좋아하는 네네. 편이거든요. 네. 예, 그런 쪽이고 의식 확장에 진짜 도움이 됐던 책은 네. 저는 인문학 쪽이 아니고 오히려 네. 수학하고 과학 쪽. 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상이 돌아가는 작동 원리 있잖아요. 예. 저는 기본 원리에서 오히려 이렇게 되게 많이 많은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되니까 네. 저는 그쪽이 참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책이 나중에 보니까 검증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발견이 되거나 그러면 한 방에 막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경험이 저는 되게 싫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식 확장 쪽이 오히려 그쪽에서 조금 많이 돼서 지금도 책 비율 중에 항상 1점 이상, 그러니까 네. 반 정도 거의 그러니까 2권 읽으면 한 권은 반드시 이공 쪽으로 읽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네.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으로 항상 이거 반반 유지하느라고 네네.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책 쓰기는 이제 책도 여러 번 쓰고 함께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게 그냥 기록 습관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네. 그냥 앉아서 그냥 기록하고 그리고 평소에 소스가 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소스가 되는 거를 평소에 차곡차곡 모아가는 게 이게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그걸 느껴가지고 그거 이제 싸이월드 때 예, 그때 이제 디카 하나 때문에 그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음성적이 되지, 뭐 아니면 클로바 노트 이거 하면 그냥 싹 녹취해주지, 라이브 방송 때리면 이거 다 해갖고 기록 남지 막 이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뿐만이 아니라 하여간 저는 라이프 로깅 자체, 기록 자체가 다 남아있으면 저는 지금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그냥 제가 쓰는 책이다 를 생각하고 그냥 기록 수집해 가는 거 이런 기분도 약간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해 주신 세 가지 주제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해가면서 네네. 하시는 말 듣고 다른 분 의견 듣고 그랬더니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유영진 대표님 그 페이스북에 이 페이스북 자체에 이제 올리고 이러는 그게 이제 책이라고 하는 말씀 그게 살짝 머리가 깨이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새로운 거를 느꼈죠. 그래서 맞아요. 이게 실생활이고 이게 바로 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페이스북에서 이제 자기가 썼는 것들을 책으로 또 이렇게 뭐 PDF 또 책으로 이렇게 만들지만은 이 자체가 내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유영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딱 머리에 이제 뭐 전기가 이게 탁 전기를 탁 맞았는지 그런 그 깨어짐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써놨던 책들은 네네. 지금 뭐 10년, 15년이 다 지났는데도 그 책을 펼쳐보면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근데 그래서 너무 깊이 온라인에다가 느꼈어요. 해놨던 거는 나중에 가보면 달려있는 걸 보면 이자가 붙었네. 그 다음에 댓글에 댓글이 달린 걸 보면 복리로 붙었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저는 이제 그쪽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새로운 것을 이제 또 알게 해주신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저에게는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이제 그 책 쓰기 1인 1책 쓰기 금요 교실이잖아요. 이게 이제 첫 모임이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 있죠. 내 삶을 바꾸는 책 쓰기 이 책 있죠.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다 드리려고 해요. 이제 여기에 신난다. 네네. 네, 여기에 책 쓰기 책에서는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스토리? 그거는 당연한 거고 제가 핵심이 어디다 들어가 있어요. 책 쓰기 책이라 그랬잖아요. 스토리는 모든 책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책 쓰기 책에는 책 쓰기의 스킬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죠? 물론 이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고 이제 책 쓰기의 스킬 그 비법이 이제 한 60% 정도는 담겨 있어요. 다 담으려면 저도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담을 수는 없고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 쓰기 책보다도 이 비법이 제대로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또 뭐 베스트셀러 된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그거보다도 이 책은 제가 책 쓰기 비법이라는 게 그냥 이런 데서 갖고 와서 그게 한 게 아니라요. 제가 스스로 책을 쓰면서 느꼈던 거 있죠. 그리고 깨달았던 거 이런 비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스토리도 실제로 이제 제가 비법과 모든 게 다 제가 스스로 깨우치고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깨달은 것들을 다 수록한 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책을 처음 쓰려고 하는 예비 작가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편집장님께서 이 책을 좀 높이 잘 돼 있다고 추천을 해 주셔갖고 공모작에도 또 공모작에도 올라간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보다 잘 돼 있고 그리고 5세까지 찍혀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권씩 주는데 제가 이제
직접 이게 배송하기는 그렇고 제가 이 책을 이번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뭐 그 공윤수 원장님 그께서 또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때 한 10건을 공윤수 원장님 한데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오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제 첫 1인 1책 쓰기 금요교실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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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밀리의 서재에 있는 거랑 책 버전이 같은 거죠? 네? 밀리의 서재에 있는 거랑 책 버전이 같은 거죠? 밀리에서죠? 예, 예. 밀리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조경애님 책 있잖아요. 예, 예. 조경애님 책 밀리의 서재에 올라가 있거든요. 아, 그게 올라가 있어요. 저는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 그래요? 혹시나 했는데 맞네요. 저 그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밀리에서 저기 올라가 있다고? 밀리의 서재에 예, 예. 거기에 이제 그 조경애님 전에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아, 그랬더니 그랬어요? 거기 예. 있던 책이 이 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여러 번 발행하셨다 그래서 책 버전이 같은가 다른가 여쭤봤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올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매달 이제 9,900원씩 내고 있는 사람들, 그 예. 사람들은 책을 이렇게 다 계속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편하게 선택해서 읽었죠. 아, 그럼 다 읽어보셨네요? 5장으로 이렇게 5장으로. 예, 5장으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예, 제일 기억났던 말은 초보는 2개월 만에 완성하는. 아, 맞아요. 딱돼 있는 거. 근데 조금 제가 이제 그거 할 때 조금 바꾼 것도 있기는 있는데 뭐 특별하게 바뀐 건 없어요. 제가 안에 이제 수정할 때 전화번호를 넣은 것도 있고요. 조금 바뀐 게 있는데 별로 표가 안 나. 거의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게 있었구나. 저는 몰랐어요. 전화번호 있는 버전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진이 되게 인상적이고 지금하고는 헤어스타일이 전혀 반대로 있으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지금은 약간 단발 스타일이시고 네네. 이마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이마 약간 이렇게 돼 있으시고 지금 살이 많이 쪘어요. 약간 파마끼 있는 그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아, 알겠다. 어떤 사진인지. 예, 안경도 안 쓰시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냥 같은 분 만든 거구나 딱 금방 확인이 되더라고요. 아. 조금 보다 보니. 아, 그러셨구나. 네. 저는 감사합니다. 서울 이보치과로 책 받으러 가야 돼요. 리포치과로 가셔야죠. 신난 얼굴 봐요. 아, 이 책이 나오네요. 봐요. 검색하셨네. 제 것도 부탁드려요. 네? 유리장님께서 제 것도 부탁드려요. 아니 근데 저는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게 쓴 책을 그냥 받는 게 불편하네요. 아니요, 저는 책을 원래 그냥은 안 드려요. 그냥은 안 드리는데 여기 네. 계시는 분, 특히 이제 뭐 공윤수 원장님도 이제 뭐 후원을 하시고 또 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장필규 소장님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종선 선생님 또 우리 요리장 선생님하고 뭐 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답을 드릴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책으로나마 보답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